사회 2단원 우리나라의 경제체제의 특징에서 첫 번째 가계와 기업에 대한 것입니다. 경제의 주체는 3주체와 4주체로 나누는데요. 자,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업. 또 뭐가 있을까요? 가계와 기업은 어디서 만나면 시장에서 만나요. 그리고 이 시장과 가계와 기업을 전체를 통할하는 정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의 주체는 네 가지로 나눈다고 하면 그 네 가지는 가계, 기업, 정부, 시장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가계와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겠죠? 하나는 높아심에서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쓰는 가계는 물건을 파는 상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맞춤법을 쓰실 때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의 가계는 집안의 계산이란 뜻이에요. 가정에서 살림살이를 같이 하는 거. 계산이니까 계산은 뭐에 관련된 거예요? 돈이죠. 그래서 가정에서의 살림을 같이 하는 공동체를 가계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계자와 요 계자를 헷갈리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쭉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요거는 교과서 82쪽을 한번 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2쪽의 내용을 참고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계와 기업이 하는 일인데 그러면 주체를 한번 써볼까요? 왼쪽에 기업이 있군요. 교과서에 보니까 왼쪽에 기업, 오른쪽에 가계가 있고요. 자, 가계와 기업은 어디에서 만날까요? 시장에서 만나요. 그리고 기업에서 제공하는 노동시장이 일자리예요. 사실 요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상품시장을 의미하는 거고요. 요거는 노동시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은 가계와 기업은 기업과 가계는 어디서 만나는 걸까요? 상품시장과 노동시장. 결국은 기업이 만나는 곳은 시장이에요. 하나는 상품시장, 하나는 노동시장이죠. 노동시장을 어려운 말이니까 일자리라고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관계를 주고받는지. 기업과 가계는 너무나 밀접한 관련이 있죠. 가계가 없으면, 일반 가정생활이 없으면 기업은 물건을 팔 수가 없어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기업이 물건을 만들지 않으면 가계는 물건을 살 수가 없으니까 가정생활을 할 수 없겠죠. 그런 것처럼 기업과 가계는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면 시장을 통해서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은 가계한테 일자리를 제공했어요. 그죠? 일자리를 제공하면 가계는 여기에 뭘 줘야 될까요? 일자리에 가서 뭘 해야 될까요? 노동을 해야 돼요. 내가 힘써서 일하는 거. 몸으로 일하기도 하고 사물을 보기도 하고 노동력을 제공합니다. 그럼 노동력을 제공해서 기업한테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그렇죠. 여기서 하는 게 생산활동이에요. 생산활동은 물건을 직접 만들기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치킨 만드는 건 생산이죠. 치킨을 직접 만드는 건 생산이에요. 근데 치킨을 배달하는 거는 서비스 활동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을 가르치는 거는 무슨 활동일까요? 서비스 활동이에요. 선생님이 직접 물건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전달하진 않죠. 그러니까 이 생산활동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걸 만든다? 물건과 서비스를 생산합니다. 물건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기업은 그러면 그냥 공짜로 노동력을 얻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자, 그러면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여러분, 생산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기업은 임금이라는 돈을 줍니다.
임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월급 받는 거 있죠? 그런 노동력의 대가를 임금이라고 하는데 임금을 주면 그 임금 돈이 가계로 들어가서 가계에 뭐로 잡히는 거예요? 소득이 되는 거예요. 소득은 벌어들인 돈을 말해요. 벌어들인 돈. 아버지가 어머니가 밖에 나가서 벌어들인 돈을 소득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돈인데 부르는 게 다르죠. 그러면 자 이제 기업은 물건을 생산했겠죠. 그 물건을 어디다 팔아야 될까요? 기업이 그냥 가지고 있을 수 없잖아요. 시장에다 팔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뭘 만들었죠? 아까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서비스.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한다고요. 시장에 주는 거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물건을 어떻게 할까요? 소비하죠. 물건. 직접 물건을 사기도 하고 서비스를 사기도 합니다. 서비스를 소비하는 거예요. 소비. 그쵸? 여기는 소비 활동이 되겠죠. 자, 그런데 공짜로 물건을 소비하나요? 아니죠. 그러면 돈을 줘야 해요. 자, 가게에서는 어이구, 너무 꼬불꼬불하죠. 자, 뭘 지불해야 될까요? 돈을 지불해요. 어구야. 자, 펜으로 바꾸고요. 돈을 지불해요. 상품값이죠. 그러면 그 돈은 시장에서 다시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기업으로 가요. 그러면 이거는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뭐라고 하냐면 이윤이라고 해요. 똑같은 돈인데 말이 너무 다르죠. 여기 보세요. 말이 여기서는 소득이라고 하고 여긴 임금이라고 하고 여긴 이윤이라고 하고 여긴 그냥 돈이라고 하죠. 다 돈이에요. 그런데 누가 누구에게 지불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좀 달라지죠. 그리고 여기는 생산활동, 여기는 소비활동이에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기업과 가계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기업은 어떤 활동을 해요? 주로 생산활동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생산활동을 담당하는 기관이고 그 다음에 가계는 어떤 활동을 담당할까요? 가계는 소비활동을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활동을 담당합니다. 자,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영상 속에 과제 4번에 보면 1번 영상의 과제 4번에 보면 5가지의 예시가 나와 있는데 그것을 여기다가 나누어서 쓰시면 됩니다. 어떻게 쓰냐면 자, 1번에 내 신발 사기. 신발 사기는 생산활동일까요? 소비활동일까요? 사는 거니까. 그렇죠. 소비활동이에요. 그런데 물건을 사는 걸까요? 서비스를 사는 걸까요? 그렇죠.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럼 1번은 내 물건 사기. 이 물건을 다른 거로 바꾸셔도 돼요. 핸드폰 사기 이런 식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회사에서 연필 만들기예요. 만들기는 생산활동일까요? 소비활동일까요? 그렇죠. 생산활동이에요. 생산활동 중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걸까요? 서비스를 생산하는 걸까요? 직접 눈에 보이는 물건이 있으면 물건을 생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행위를 제공하는 거면 서비스예요. 그러면 연필 만드는 거는 물건을 생산하는 거죠. 그럼 이건 연필 만들기. 이렇게 정리해서 구분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영상에 5가지 예시가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다 나눠서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그 예시 말고 다른 걸 들고 싶다. 난 좀 더 좋은 예시가 있어. 그러면 그 예시를 쓰셔도 돼요. 최소한 1가지 이상은 쓰시면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